영국이 10년 만에 7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키어 스타머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사임하면서 새로운 노동당 대표인 앤디 버넘이 다우닝가에서 총리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머가 고별연설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저의 일은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이 위대한 나라의 총리로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영국이 2년 전보다 더 강하고 공정해졌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앤디 버넘에게 바통을 넘기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는 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햄,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전 시장이자 노동당 대표 경선에서 무투표로 승리한 후 찰스 왕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지만 최고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영국 유대인 공동체, 영국 유대인 대표위원회, 그리고 유대인 리더십위원회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새로 취임하는 총리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대해 발언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노동당이 과거 전쟁에 대해 유약한 입장을 취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일방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지금까지 그의 발언에서는 팔레스타인 측에 어떤 주체성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정치평론가 아담 슈워츠와 함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해 이미 자세히 논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담, 그런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런던에서는 축제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국가적인 불확실성이나 어색함이 느껴지는 날인가요? 영국 국가 체제와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그렇듯이 어느 정도의 격식과 의식 그리고 정치적 연극이 항상 따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키어 스타머가 다우닝가에서 극적으로 퇴장하고 곧바로 찰스 국왕을 만나러 궁전으로 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앤디 버넘도 찰스 국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헌법상 권력 이양을 의미합니다. 그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나치게 의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역사적으로 영국의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그 맥락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년간 이번이 7번째 총리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앤디 버넘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국의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우닝가에서 한 첫 연설에서 실제로 그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것이 무엇보다도 대중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의 다른 우선순위들에 관해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그가 비중 있게 언급한 거의 유일한 사안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관련 이슈 말이죠. 이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노동당 선거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영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 말은 이게 그가 실제로 다룬 유일한 이슈라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문제가 실제로 많은 노동당 당원들에게 중요한 외교정책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영국의 이스라엘 정책, 무기 수출, 그리고 가자 전쟁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노동당 당원들의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앤디 버넘은 사실 이스라엘 국가를 꽤 지지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노동당 친이스라엘 모임인 Labour Friends of Israel 소속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그는 선거 이후 자신이 가장 먼저 방문할 나라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서방 전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에게는 이것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그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대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어느 정도는 여전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집단 학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걸 원했을 겁니다. 그래도 10월 7일 학살은 규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이것이 버넘에 대한 공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이나 반대자가 되어 취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모두의 관심 속에서 유대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혐오자들, 이란, 잠복세포, 반유대주의자들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 느낌이 있나요?
반응을 일반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미묘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 답변에서 어느 정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유대인 커뮤니티의 감정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대인 커뮤니티는 깊은 불안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키어 스타머를 보면 그는 비록 그렇긴 하지만 자신의 노동당 내에서 반유대주의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 유대인 커뮤니티를 위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가자 전쟁 중 이스라엘을 지지했음에도 키어 스타머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정권 교체든 유대인 커뮤니티엔 어느 정도 위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앤디 버넘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유대인 커뮤니티에 더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키어 스타머가 그런 점을 미리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총리로서 한 마지막 주요 행동 중 하나는 영국 전역의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2억 5천만 파운드의 지원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앤디 버넘 역시 당연히 뒤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유대인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스타머가 만들어 놓은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서한 지구에서의 활동이나 극우 장관들에 대한 제재 등에서 더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국 유대인 공동체와의 어느 정도 긴장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이곳에 온다면 저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이곳을 방문하면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담 분석 감사하고 오늘 영국에서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새 총리는 앤디 버넘입니다. 감사합니다.